장문의 메시지가 와가지고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도 마지막 갈 때 나한테 인사는 해줄 수 있지 않았냐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그리고 나는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다. 나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었어요. 저는 그걸 보고도 아니다, 난 다시 아프기 싫다,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. 근데 얘한테 답장을 어떻게 보낼까 싶다가 그거 이제 그 문자를 계속 보고 생각을 했어요. 생각하다가 몇 시간 뒤에 걔한테 메시지 보냈죠. 메시지를 보냈는데, 아직은 잘 모르겠고 너가 서울 돌아오면은 그때 그냥 다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,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냈죠. 이거 메시지 보내고 서울에 왔어요. 제가 서울에 왔는데 제가 하루 동안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이 사람이 아직 좋고 그치만 헤어질 걸 알고, 그래서 고민 많이 했죠.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이것도 기회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원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마음을 바꿨죠. 걔가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읽고서 그 장문의 메시지를 막 몇 번이고 보다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봐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했죠.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많이 생각해봤는데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잘 만나보자,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좋게 풀렸죠.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 연애하자 이건 아니었어요. 우리는 그 누구도 연애하자는 얘기를 안 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자주 봤죠. 그 연애 집에서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. 근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새해 전날 뉴 이어스 이브 날 저랑 그 친구랑 그 친구의 플랫메이트, 그 집 쉐어하는 친구랑 그 집 쉐어하는 친구의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해 이브 그거 콘서트 같은 거 보고 폭죽 터지는 것까지 보고서 저희가 이태원 게이 클럽에 갑니다. 근데 그날 저는 한국 클럽을 잘 안 가요. 가본 적이 지금까지 한 4번 있어요. 4번. 제가 전 남자친구랑 갔을 때는 그때가 2번째였는데, 첫 번째 갔을 때는, 이건 긴 얘기니까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19살에 갔어요. 한국 나이 19살. 알아요, 여러분. 19살에 못 가는 거 아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. 그래서 한 6년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런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그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안 갔는데, 어쨌든 그렇게 가고 나서 제가 술을 엄청나게 먹습니다. 제가 술을 잘 못해요. 클럽 같은 데 가도 한 4잔 뭐 이렇게 먹으면은 저는 진짜 뽕을 뽑거든요. 뽕을 뽑아요. 진짜 잘 넣을 수 있어요.
근데 또 술을 안 먹으면 못 놀아요. 절대 못 놀아. 춤도 못 추고 그냥 삐죽삐죽 이렇게 있다가. 근데 술 마시면은 이제 진짜 잘 놀 수 있거든요. 어쨌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날. 재밌게 놀기도 했고. 근데 그날 술 먹고 노는데 일이 하나 생깁니다. 아니 그 남자친구 없을 때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죠. 만날 그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클럽에 있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야. 근데 우리는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어. 그냥 그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이게 한번 보는데 걔가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야. 근데 나는 이미 술이 조금 올라왔고 그래서 막 못 보는 척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있었지.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서는 나한테 Hey Jason, who's that guy? 그냥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괜히 민망하고 난감해가지고 그냥 술 취한 척 누구 말하는 거야? 그 옆에 있는 애 막 보면서 포인트 하면서 쟤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걔 말고 그 옆에 있는 애 그랬더니 또 다른 데 보고서 쟤 나 누군지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막 넘겼죠. 그랬더니 그 친구의 그 내 전 남자친구의 플랫메이트가 얘 지금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. 이렇게 잘 넘어가고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집에 가자.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 아니다 난 더 먹고 싶다. 근데 걔가 잠깐 나와가지고 바람 좀 쐬자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잠깐 나왔지. 잠깐 나왔는데 나도 이제 너무 취한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래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자. 딱 한 잔 더 먹고 클럽에 나왔어요. 우리 둘이 먼저 나왔어. 다른 친구들은 더 놀고. 근데 우리 둘이 나와가지고 집 가는데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. 근데 새해니까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. 그 추운데 밖에 앉아가지고 막 한숨을 막 쉬었어요. 제가 한숨을.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앉아있다가 눈물이 뻥뻥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. 근데 나도 그렇게 울어본 거 진짜.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걸 울어본다는 게 처음 느껴본 거였어요.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울었어. 술 취해가지고. 원래 술 취하고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거의 막 울다가 한 친구가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나는 근데 그 울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. 그래서 한 10분 넘게 그렇게 울다가 막 얘기를 했지. 아니 나는 너무 슬프다고. 이제 1월 1일이니까 그 다음 달 걔가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이 나는 너랑 함께하는 마지막 달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제가 이제 우리의 끝이 보이니까 너무 슬펐던 거죠. 그래서 나는 걔가 너무너무 좋아. 왜냐면은 제가 호주를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호주로 가기로 한 거는 10월이었어요. 근데 그 친구는 2월 달에 가고.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장거리 연애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약간 오버였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안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쉽게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래서 우리는 그때 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추워가지고 춥대. 어쨌든 그렇게 슬퍼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죠.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빨리 와라.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올 수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. 그런 거 모르겠다.
어쨌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밤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.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 제 전 남자친구의 친구가 호주 워를 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왜 10월까지 돈을 벌려고 하냐? 돈 얼마 없어도 호주 워홀 갈 수 있다. 가서 일고 하면 되지 않냐?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일만 빨리 구하면은 괜찮다.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냐?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제가 그때 돈이 한 200만 원 있었나? 그랬을 거예요. 제가 그때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은 거죠. 굳이 돈을 막 많이 모아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 제가 그 아일랜드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모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저는 3월 달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. 한 달 동안 돈을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가겠다. 그래서 전 남자친구는 2월에 가서 방을 구해놨어요. 방을 구해놓고 저는 3월 달에 가서 같이 살았죠. 그래서 돈은 반반 내고 사는데 일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. 초반에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아니 뭐 집안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초반에 가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급하잖아요.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을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. 아니 제가 무슨 뭐 삼성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호스피탈리티 잡이니까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도 카페 같은 일이나 빵집이나 이런 거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호주에 가서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로 일을 구하자니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 검틀이라는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앱 있잖아요. 아마 다 사용하실 텐데 호주에서는 어쨌든 그 검트리를 그냥 달고 샀어요. 그 검트리에서 보이는 것만 있으면 CV를 그냥 다 돌렸어. 다 돌렸는데 연락이 많이 안 오니까 그리고 호주에는 제가 또 처음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뽑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. 제가 호주에서 경력도 없고 왜냐면 호주는 또 그 보는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그냥 웬만해서는 잘 안 뽑거든요. 경력 없으면은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루 종일 달고 사니까 전 남자친구는 이제 좀 마음이 상한 거죠. 왜냐면은 오랜만에 봤는데 너는 컴퓨터만 붙잡고 있지 않냐. 그리고 그냥 그 침대 옆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냐. 근데 저는 침대에서 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. 그냥 테이블에서 앉아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불편하니까. 근데 그런 식으로 전 남자친구는 되게 질투가 많았어요. 질투라고 해야 되나? 아, 질투가 아니고 애정 표현을 많이 했어요. 애정 표현을. 근데 저는 그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지 저희 아빠가 애정 표현을 아예 안 하시거든요. 애정 표현을 아예 안 하세요. 근데 제가 그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많이 닮았나 봐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. 아니 저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닿았나 봐요. 그래서 싸우면서 표현 좀 해라 그래가지고 표현한 게 그 친구한테는 이제 부족했나 봐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자주 싸웠어요. 자주 싸워가지고 아 그러면은 싸우고 나서 안 풀리니까 내가 이제 아 나는 이제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이제 방을 찾고 있었어요. 방을 내가 이제 아 이제 내 살 방을 찾아야 되겠다. 살 방 찾다가 근데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가와서 화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뒤풀이 됐었어요. 몇 번은 그 뒤풀이가 됐었는데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별로 큰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. 저희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. 근데 그 나가기로 한 이유가
그 집 마스터,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은 아니고 그 플랫을 렌트하는 사람, 전체를 렌트를 해서 방 하나는 우리한테 렌트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 마스터가 한국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미안한데 우리 애가 임신을 해서 부모님이 와서 지내야 되니까 너네는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예의가 아니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이 이제 곧 아기가 나올 상태라는 거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. 템포러리면 굳이 왜 이 템포러리 집을 구했겠어요.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. 그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. 템포러리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우리가 애가 생겼으니 너는 나가야 된다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.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. 내가 이 사람들이랑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약간 갑질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럼 우리한테 템포러리라고 얘기를 해주던가. 그래서 우리가 템포러리 그 잠깐 먹는 게 그게 좋다면 우리도 거의 묵었겠죠. 근데 그런 말도 없이 우리는 들어왔는데 그때 지낸 게 한 3개월 지냈나?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. 그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. 일단 너무 없어가지고 난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. 우리 나갈 때 이거를 얘기하자. 나는 너랑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게 아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전 남자친구는 저를 끝까지 말렸어요. 끝까지 말렸어요.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. 아니 이건 잘못된 거다.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. 그게 내 성격이고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.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아니라고. 그냥 괜히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기라고. 나는 내 그 디포짓 있죠. 집 들어갈 때 한 2주치나 아니면 4주치 이렇게 디포짓을 내고 그 전세처럼 그 전세금 내는 것처럼 디포짓을 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집 나갈 때는 다시 돌려받아요. 집에 문제가 없으면. 근데 자기는 이 디포짓을 아무 문제 없이 받고 싶으니 괜히 문제 삼지 마라. 괜히 너가 문제 삼았다가 이 디포짓을 막 이것저것 막 깎아가지고 보내줄 수 있으니 나는 이 돈을 받고 싶으니 그러지 말아라 이러는 거야. 근데 나는 아니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왜 깎냐. 그럴 일 없다. 나는 그냥 잘못된 것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갈 거다. 네가 싫으면 그냥 문자 메시지로 남기고 가겠다. 근데도 남자친구는 절대 꺾지 않았어요. 근데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로 시작하다가 점점 격해져가지고 막 얼굴 시뻘개지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. 막 난 아니라고. 걔네는 그 마스터 커플은 그 리빙룸에 있었고 저희는 방에 있었는데 진짜 엄청 소리가 이제 언성이 높아졌죠. 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가 날 사랑하면 한 번 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맞아 맞는데 저는 또 아니 싸우면 그거 알죠. 어쨌든 난 또 걔한테 아니 네가 날 사랑하면 너도 한번 받아주라 이러면서 지지 않았어요. 이렇게 지지 않고 막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얘가 전 남자친구가 빡이 쳐가지고 우리가 이미 저 남자친구의 친구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었어요.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 그 남자친구가 그랬죠. Go find your own place. 네 살 집 네가 알아서 찾아.